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은 쌍방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난 1일 기각됐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화영 재판의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직결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펜앤마이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이재명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판사 3명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피고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 번복을 거듭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더 심한 회유와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게 검찰과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화영과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대략 3, 4개월 정도 재판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0월 초 재판 기일에서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 11월 중순께 재판을 끝낼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댓 번의 재판 이후에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통상 1개월 정도 있다가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판부가 11월 중순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한 직후 이화영 변호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셈이 됩니다. 12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내년 3, 4월께로 1심 선고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더욱이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고는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변호인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 12부가 이화영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속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 직후 검찰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고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일종의 재판부 쇼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한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런 의견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일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밝힌 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변호인단의 항고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각할 경우 변호인단은 재항고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처음부터 기피 신청을 제기한 목적이 재판 지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항고를 할 경우 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하느냐에 재판 일정이 달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처럼 단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경우 빠르면 12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존 일정대로 4-5번의 재판 이후에 재판을 끝내게 된다면 1월 초나 중순에 해당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후에 1심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초나 중순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정기 인사가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다 끝내놓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화영의 1심 선고가 언제 나올 것인가는 신 부장판사의 의지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펜앤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신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내려놓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0시 이화영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년 정도 구속했으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8일 뇌물 등 혐의로 이화영을 구속했습니다. 그 후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지난 4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다시 한번 구속기한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은 9월 19일 제2병합 사건인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2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희망한다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신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증거인멸 교사 관련 공판 절차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화영 변호인단은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채널A에서 판사도 인간이다. 기피 신청을 하면 형량에 불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의 엄격한 잣대에 기피 신청을 당했다는 괘씸함까지 더해질 경우 신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화영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재명은 쌍방울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호재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가 내년 4월 총선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자신이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검찰 측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즉 자신과 무관한 기업범죄라고 주장해왔던 겁니다. 대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재항고를 신속하게 기각하고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당초 예정대로 1심 선고를 한다면 이재명의 부인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